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막 나가고 싶은 노동자들에게 막노TV 선전지 읽어주는 남자 교섭부장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선전지 210호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임금 협상을 이제 전에 상견례를 시작했고요. 22일에 2차 이제 임금 협상을 합니다. 일요일에 간사 협의가 또 있어요. 간사 협의 때 전에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한 운영 규칙에 대해서, 운영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전지 내용은요, 이거예요. 24년 임금 교섭 또 참을 거야? 이겁니다. 자, 오너도 올렸어요. 그리고 반장들도 우리 몰력에 올려줬었죠.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에 우리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소제목 보시면 오너도 올렸고 반장도 올리고 이제 우리도 올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조현범 회장 횡령과 배임으로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구속돼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도, 그런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시는 할 수 있었겠지만 일을 못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밤낮없이 3교대로 일하고 있는데, 무노동 무임금의 그 법은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가 봅니다. 힘 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23억 4,200만의 보수를 챙겼었어요, 그때. 그리고 상여로 12억 9,200만을 챙겼는데, 상여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경영 인센티브 8억 8,200만원이고 경영 성과금 4억 1,000만원을 받았어요. 경영 성과금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리고 경영 인센티브도 받았고요. 그때 우리가 뭐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임금은 몇 프로 올랐고요. 분노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자, 딱 볼게요. 좀 더 최근에 자료를 찾고 싶었는데 제가 실력이 없었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22년께 그나마 제가 찾은 것 중에 최고인데, 자,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에 따르면요, 국내 기업 중에요, SKC가 1등, CJ제일제당이 2등, 한국행컴퍼니가 3등입니다. 어떤 것에서요? 임원과 직원들의 급여 차이가 조윤범 회장하고 직원 평균하고 145.4배가 났어요. 그래서 3등을 차지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임금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야 됩니까? 3교대로 이러면서.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또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반장들 직무를 5직무로 엔드직무로 올려줬어요. 그래갖고 뭐 3직무였던 반장들 다 5직무로 갖게 됐죠. 그 가운데서 또 이제 5직무였던 반장들은 약간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장들의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임금, 어느 노동자 일부분이라도 임금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얘기죠. 근데 그 과정이 문제예요. 양쪽 노동자합이 모르고 있었고 현장 노동자들도 모르게 깜깜이로 올렸다는 거죠. 회사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깜깜이로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회사 측에다가 노사협의 때하고 저는 이제 임금 간사 협의 때도 잠깐 물어봤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 그거예요. 반장이 힘들어서 서로 하기 싫어한다. 그리고 또 반장은 반관리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좀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챙겨줬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반장 하기 싫어요? 반장 내려온다고 지금 서로 가자고 지금 막 멱살잡고 싸울 것 같은데요? 맞죠? 이거는 뭐 우리 현장 노동자, 우리 동지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 급여로는 부족해. 더 벌어서 빚 갚아야 돼. 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국행컴퍼니 우리 지주회사죠. 이것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번 돈이 그래도 많이 세어 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보통 여기가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30%가 20 몇 프로 이래요. 왜 지주회사다 보니까 상표권 이런 거에서 매출보다 이익이 더 높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데 처음으로 한국타이어 사상 첫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거에 친화적인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볼게요. 배당 규모는요, 이제 지난해 결산 배당 30% 수준이고요. 그럼 이게 돈이 한 200억 가량입니다. 그리고 근데 지주 회사의 지분을 42%를 조현범 회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양래 명예회장이 4.4%, 조현식 고문이 18.93%, 그리고 조양래 명예회장 차녀 조희원 씨가 10.61%예요. 모두 더하면 78%예요. 자, 그 회사의 78%를 가족이 가지고 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면서 중간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현범 회장은 이 돈으로 48%의 지분이라고, 42% 지분이라고 했잖아요. 80억 정도예요. 전에 이 지분을 그 조양래 회장으로부터 사들이기 위해서 빚진 돈이 있어요. 또 지분을 담보로 해서 1,9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1년 이자가 한 1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에 42%에 대한 중간 배당액이 80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올해 이자 다 내놓는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주주 환원 정책이라면, 예전에 한국타이어 우리 사원들한테 한국타이어 가족
이라고 하면서 올해 좀만 더 참아서 파이를 키우자라고 할 때 그때 했던 얘기들이랑 비슷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 우리도 좀 빚 좀 갖고 살게요. 우리도 빚 좀 없이 살면 안 됩니까? 왜 공출하고 잔업에 목매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는 한국타이어 다닌다고 하면 1등 신랑감이니 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도 있어요. 뭐 잠깐 호시절이라고 볼 수도 있죠. 좋았었어요. 주변 회사들이랑 비교해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회사였어요. 임금 복지가. 근데 다른 회사들이 좋아졌어요. 임금 복지 그리고 작업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 사이에 한국타이어는 어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조가 1노조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투쟁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심각했던 거는 전에 이익이 그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동결했잖아요. 노조가 저 어용이라 불리는 저 노조가 줬잖아요. 교섭권을 회사에게 니네 맘대로 하라고. 갖고 동결을 시켜버렸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때 저 어용 같은 노조에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뭐 두부 전진을 일부 후퇴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부노조로 돌아간 인원들 때문에 거기가 다수 노조입니다. 대표 노조고.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3분기 노사협에 이제 안건 수집을 합니다. 원래 HU하고 함께 같이 안건 수집하자. 어차피 현장 같은 현장인데 금산. 근데 HU에서 따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 노조에서 각자 진행하는 걸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선전지에 보시는 이 QR코드도 있고 현장에서 이런 QR코드를 쭉 뿌릴 거예요. 내용하고 그리고 밴드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도 뭐 우리 동지들에게 전달했어요. 이 QR코드를 전화기로 찍으시면 그 들어와서 내가 바꾸고 싶은 거 아니 안건을 건의하고 싶은 것들을 건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란도 있는데 그래서 좀 적어주세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 전화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노사협의회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년차 사원에 글이 있습니다. 오세창 우리 금속노조 대의원 동지예요. 5년 좀 넘은 동지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현장에서 느끼는 사원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있던 얘기 할게요. 한국타이어 사원들이 왜 다른 회사 발전할 때 우리는 현장 노동이 발전하지 못했냐에 대한 거 투쟁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투쟁 그리고 남들이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 투쟁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그 투쟁이 할 때 우리 임금 복지 반드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함께 금속노조에서 하나 돼서 투쟁해서 우리 임금과 복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이것으로 210호 선전지를 읽어주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